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다시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소식이 없으면은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쪽에 레지던트나 간호사들이. 근데 다행히 소식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좋아지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우리 아기 보겠다고, 그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퇴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말리더라고요. 아니, 이 상태로 무슨 퇴원을 하느냐. 아니라고, 난 여기서 1분 1초도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 아이가 지금 저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자기는 퇴원하겠다. 허락해달라. 막 애원을 하니까 그 수술을 하시는 의사분도 사실은 이 상태로는 퇴원하는 게 너무 무리다. 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지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수술 부위가 잘 안 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너무 저희 아내가 애걸복걸 하니까 좋다. 퇴원을 하는 대신에 집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바깥 출입도 하지 마시고 계셔라. 그러다가 목요일 날 그 수술 부위 염증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염증 부위를 닦아내야 되니까 그때 오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희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간신히 부축해가지고 급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침대가 굉장히 낮은데도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간신히 어떻게 떠매가지고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근데 눕혀서 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일어나지 못해요.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9시가 좀 넘었는데 다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중치료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이가 많이 치료하면서 피가 많이 모자라다. 근데 아버님이 사실은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 동의서에 지금은 바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전화상으로 먼저 그 승인을 허락을 받고 나중에 병원에 오시면은 그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시면 된다. 지금은 빨리 수혈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수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시 반쯤에 전화가 오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저는 저희 막내딸하고 좀 운동을 하고, 좀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병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그때가 1시 50분? 새벽 1시 50분인데, 다시 저는 핸드폰이 진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 받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여기 신생아 집중치료실인데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더 걸었다고, 빨리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아내를 깨우니까 아내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을 보니까 아내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전화를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깨웠어요. 깨우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시선을 뜨면서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 아기 많이 힘들대, 많이 위험하대.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하기 싫더라고요. 싫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눈이 굉장히 크거든요. 눈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일으키려니까 일으켜지나요? 제가 간신히 부축해가지고 옷 간신히 입혀서 밤 2시가 됐죠. 2시에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좀 매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이제 우리 아기 보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소리였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기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 병원까지 가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2시 반 정도 도착했는데 정말 병원에 그 많던 환자들과 그 직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병원 지키는 뭐 세콤 경비하시는 분들 한두 명, 그리고 가끔씩 지나다니시는 분 한두 명 빼놓고는 정말 그 큰 병원이 적막감이 흐르더라고요. 깜깜한 게. 그래서 6층으로 다급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사람씩 들어오래요. 코로나 병원 수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먼저 들어갔어요. 가운을 입고, 파란색 가운을 입고, 다 손에 이제 장갑을 끼고 들어가는 딱 보니까 봤는데 거기에 레지던트들하고 간호사들이 쭉 우리 아기 누워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쭉 빙 둘리 두르게 서 있더라고요. 쓰면서 무슨 뭘 해요. 무슨 치료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지켜보았죠. 좀 5분 정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 30대 초반으로 본 여자 그 레지던트 그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아버님 사실 제가 전화 드렸는데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기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막 그러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진짜 왔구나. 이분들은 그 신생아 집중실에서 진짜 많은 그 신생아들의 상태를 봤기 때문에 한 번만 딱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나 봐요. 우리 아기는 힘들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알았다. 그리고 다른 우리 아기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는데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기와 같은 상황이 있느냐, 우리 아기와처럼 그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기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치료하기 쉬운데 이렇게 멀쩡하게 태어난 애들이 치료하기 더 힘들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이제 아내와 이제 교대를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봐야 더 마음만 아프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아기 상태를 봤나 봐요. 오고 이제 나가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레지던트가 면회를 마치자마자 좀 이따 왔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아버님 뭐 어머님 멀리 가시지 마시고 이 근처에 계셔라. 이 근처에 계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전화드리면 다시 또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병원 뭐 그
접수하는 것도 넓긴 넓지만은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뭐 침대가 있는 것도 간이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차를 이제 저 바깥에 댔었거든요. 그쪽이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기 때문에 차댈 자리가 아예 없어요. 길도 비좁고 게다가 또 주택가니까. 그래서 차를 어디에 댈지 모르겠더라고. 계속 뺑뺑 돌아가면서 헤매다가 저 끝에 한 500m 정도 떨어진 고가다리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밑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구석에 차 한 대 딱 들어갈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간신히 주차를 했어요. 주차하고 나서 이제 아내보고 당신 피곤하니까 좀 쉬고 있어.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좀 젖히고 좀 쉬었는데 또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쐴 수도 없고 날씨는 더웠지만은 그래 끄니까 또 덥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또 모기들이 막 들어와서 막 뜯어요. 그래 뜯어먹으니까 막 그러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막 그냥 몽롱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이제 5시, 6시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지하철역 근처니까 그러면서 날이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굉장히 안 가요. 그렇게 하다가 9시, 오전 9시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제 병원 그 6층으로 올라갔어요. 6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코로나 안전수칙도 있긴 있지만 저희 아이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구했어요. 구하니 그쪽에서도 좀 알았다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운을 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담당 주치 선생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진을 하고 있었을 텐데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뭐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냐. 뭐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대신에 멀리 가지 마셔라. 아기는 좀 더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와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기 상태를 봤더니 저희는 이제 정확한 상태는 모르지만은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산소 포화도가 85, 90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 했는데 그 밑으로 70, 60 이하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만 쉬다가 있었는데 이제 면회실에 다시 좀 얘기 좀 하자고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면회실 갔었는데 교수님도 좀 한숨을 쉬면서 죄송한데 이제 아기를 보내줘야 될 시간이 가까운 것 같다. 이러다가 분명히 자기가 지켜본 바로는 분명히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한 번은 해서 살릴 수 있는데 2번, 3번 하면은 아이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설령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평생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면서 좀 내려가 계셔라. 1층에 계시고 뭐 볼일 있으면은 잠깐 뭐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 대신에 멀리 가지 마셔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좀 나왔는데 이제 그날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산부인과로 갔어요. 먼저 빨리 염증 이제 치료를 하루라도 땡겨서 받으려고 아내가 굉장히 아파하니까 그래서 다시 산부인과로 갔거든요.